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탈북민 대학생 김희슬 씨를 모시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적응은 어떻게 했었는지, 또 탈북 학생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듣기 위해서 간단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김희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만나려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저도 어색한데 네. 최대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김희슬 씨가 지금 현재는 학생이죠? 네, 저는 현재 학생이고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왔고, 언제 탈북했고,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나요? 네. 저는 일단 북한에 있을 때 중학교 때 탈북을 하게 돼서 2000년도 초반에 탈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김정일 시대 때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와서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대학교부터 학교를 다니는 건가요? 그쵸? 근데 제가 대안학교를 다녔었어서 그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그 어울림은 있었죠. 근데 정식적으로 그 교과목이나 이런 걸 시작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 네, 했죠. 남한 학생들과 네. 탈북 학생으로서 같이 어울리는 게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대안학교가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저 혼자였고 다 한국 분들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령대도 되게 다양했고 그때는 또 어렵고 하니까 문화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관심사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사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차별을 하거나 소외시킨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 다름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약간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가 되게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원래 기숙학교였는데 기숙학교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집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가족분이잖아요. 근데 가족에게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곳에서 적응을 못하고 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내가 극복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이게 문화적인 그 차이를 느껴서 이질감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간다고 느끼니까 제가 그때 내가 진짜 북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내가 결국에는 설 수 있는 자리는 이 땅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때 뭐 그 학교를 나와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간다 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들이랑 어울려지고 그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런 어떤 다름을 느낄 때마다 도망가면은 결국에는 나는 되게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플러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그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풀려가고 극복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 제가 진짜 초창기 멤버로 들어갔다가 5년을 거기서 생활하고 방장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 한국 친구들 들어오면은 검정고시 보는 거를 보조교사로 2년 동안 헌신을 했었어요. 봉사처럼. 그래서 그 활동이 끝나고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진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 전환점이 됐고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사실 많이 배웠고 살아가고 있죠. 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 오자마자는 사실 어느 사회든 적응한 게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그때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그렇죠. 네.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었고 어딜 가나 사실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환경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그때 되게 내가 그 아이들 속으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해받고 싶고 굳이 내가 이거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이해를 받고 싶으니까 공감받고 싶고 근데 그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사실 누군가를 정말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듣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막 노력하고 이 아이들이랑 섞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진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만 모여있는 그런 학교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생활에서 처음 온 탈북 학생이 네.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나의 신분을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혼자서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동기들도 생기겠고 후배들도 있을 거고 뭐 선배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나의 신분을 밝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했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완벽하게 숨길 수 없으면 차라리 말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왜냐면 한두 번 볼 사이면 상관이 없지만 깊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 과거의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할 텐데 그때 자기가 얘기를 지어내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중에 정말 깊어져서 이 사람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도 잃고 자기도 되게 그 안에서 약간 그런 거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완벽하게 숨기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오픈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서 자기소개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대학생이 됐고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그 EBS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봤었나 봐요. 그 북한에서 와서 검정고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영상을 짧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뭐 보였는지 뭐 찾게 되는지 같은 학과니까 학과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오히려 막 아닌 척, 막 나는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야 이러고 막 다니고 이랬었으면 얼마나 되게 이거 너무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거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런데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막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너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신이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막 나는 뭐 어쨌다 나 뭐 서울에 원래 토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좀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의 고민을 사실 남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누구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해보는 일이 없어요. 특히 유독 탈북민들이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누굴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사회를 가거나 어느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제가 딱히 뭐 어딜 가서 아, 저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막 아, 북한에서 왔나 보다 라고 알아보시는 분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아, 이거 굳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처음 뵙는데 갑자기 아, 저는요 북한에서 왔고요.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오래 볼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그냥 뭐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는 괜찮은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교에 네.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밝히게 되잖아요. 김희슬 씨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자리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탈북민들 중에는 많이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저는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100% 공감하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먼저 온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차별이라고 느끼는 경험도 했었을 거고 들어서 아는 것도 있겠고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해서 아, 정말 이게 밝히는 게 안 좋은 거구나. 한국 사회에 아직 북한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체험을 할 수가 있구나, 느껴지는구나를 자기가 이렇게 자각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잖아요. 숨기게 되고. 왜냐면 굳이 내가 그거를 밝힘으로써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굳이 밝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도 느꼈었는데 약간 어딜 가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뭔가 그 관심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뭐 아무리 뭐 한국 사회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막 마주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업종 아니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질문도 막 하고 막 어딜 가도 막 자기가 막 야, 저 북한에서 왔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목받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되게 평범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북한에서 왔다는 게 평범한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어찌 보면 누구한테는 동정을 살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막, 야, 불쌍하다. 되게 힘들게 살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영어 잘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겠지만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아, 진짜 그렇게 못 먹냐. 막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반사니까 사실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사실 아무리 내가 뭐 노력을 하고 이걸 숨기고 포장을 한다 해도 진짜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서 정착해가는 탈북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난 자기 자신은 못 속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사는 게 어떨까. 오히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활용하면서 더 당당하게 사는 거죠. 되게 값진 경험이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거 돈을 내고 또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 가서 생활을 해보고 거기서 그렇게 해보는 거는 돈을 내고도 진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2019년에 우리 단체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탈북민 202명에게 네. 설문을 했는데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17.2%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해왔다. 그런데 이게 지난 딱 1년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 몇 년간 쌓이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밝히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김희수 씨는 혹시 이런 차별이나 무시 같은 걸 좀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있기는 해요. 그때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대화하는데 그 특정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모든 그냥 일반인들 그 중년미 중후한 그런 미가 있다 이런 말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자주는 안 쓰더라도 이게 뭐 낯선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썼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중년미라는 말은 안 쓴다. 너가 북한에서 와서 지금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요? 이러고 막 나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단어 되게 그냥 익숙하게 써 이러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던 게 약간 개인의 어떤 차이점? 개인의 뭐 그런 지식의 어떤 반경? 이런 것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냥 얘기할 때 너가 북한에 와서 몰라서 그래. 여기는 안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북한에서 왔던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편견이라는 게 이런 건가? 딱 느꼈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무시당한다 이런 거는 전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엄마가 제가 딱 그 한국 대학교 가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왔고 그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적응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고 다 어찌 보면 물어봐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모르면서 모르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무식한 게 아닐까? 무지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엄마의 그 말이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울림이 남아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은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거죠. 탈북민 분들 중에는 작은 거라서 물어봐도 되는데 네.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거나 네. 혹은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야지 하다가 네. 잘 안 되더라도 그거 내가 다 알아. 아.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남한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알면서도 넘어가고 그분들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이 넘어가고 서로 이렇게 잘 덮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함께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쪽에서의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이 오신 환경에서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고 사실 남한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되게 익숙하지 못한데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죠.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서도 주문할 때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본인은 그런 게 있어요? 저요? 저는 그 생긴 거예요. 눈치가. 딱 갔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그러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걸 따라가는데 저희 엄마 얘기인데 어머니가 그러실 때요. 한번 그 교회 어르신들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갔을 때 이렇게 다 식사 끝나고 나서 커피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커피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으셨나 봐요. 근데 거기 셀프 커피라고 써져 있었는데 커피 그냥 본인 알아서 그냥 먹으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커피 이름이 셀프인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셀프 커피 좀 달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듣는 사람도 당황하고 엄마는 왜 반응이 없지?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그 셀프에 관련돼서 네. 에피소드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많이들 그래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맞아요. 그런 영단어들도 많아서 한국말에 네. 그런 것들 처음에 적응하는데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그게 엄청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물건을 담아서 저 캐시어한테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관어가 모르는 말이 많죠. 마트, 뭐 카트, 캐시 어렵죠. 그리고 약간 그 생활 환경도 되게 한국이 훨씬 좋잖아요. 뭐 북한에서 또 뭐 잘 살다 오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그냥 일반 서민들은 사실 이게 막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갔는데 그 변기도 이렇게 앉는 게 너무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변기 위에 이렇게 발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그 볼일을 보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생활 환경에서도 그런 다름이 많이 느껴지죠. 웃기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생활에선 그런데 이제 다시 학교 생활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탈북민으로서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PPT를 만들어 보거나 레포트를 제출해봤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그 대학생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PPT 슬라이드 하나 만드는 거를 4시간, 막 3시간씩 그 시간을 들였었거든요. 왜냐면 뭘 하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 찾는지 뭐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이버로 찾아가면서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저는 4배, 5배의 어떤 시간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할애해야 했죠. 근데 그랬었어요. 네. 북한에서 중학교까지 학교 다니면서 무슨 디지털 기기나 네. 노트북이나 이런 걸 써봤어요? 노트북이나 아니요, 노트북은 없었고 USB나 CD나 뭐 여러 가지 CD는 다른 봤었어요. 들어본 게 아니라 봤어요? 맞죠? 왜냐하면 CD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북한에도 네. 그 한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 예, 그때 뭐 CD 이런 거 보고 MP3가 있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기계랑은 전혀 저는 일단 기계치이기도 하고 제가 기계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빠는 막 기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만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게 기계치여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둘 사람들 다 다였어요. 둘 다. 제가 볼 네. 땐 둘 다. 그냥 평양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너무 지역에서 저는 오다 평범하게. 보니까 네. 네. 평양에서 오신 분들은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도 정말요? 있더라고요. 아, 또 이런 곳에서 갭 차이가 나네요. 그런 디지털 장비를 한 번도 못 써봤으니까 더 너무 그랬을 거고 네, 뭐 익숙하지 않았죠. 인터넷도 한국에 와서 써본 거죠. 아, 당연하죠. 북한에서 인터넷이 절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뉴스 봤는데 230개국 중에 그 인터넷 사용이 제로인 게 북한밖에 없다고 타이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곳이 내가 살았던 곳이지 이러면서 왔었어요. 인터넷을 처음 써봤을 때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써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막 와 진짜 신기하다 세계가 이렇게 넓고 한국이 좋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사실 다 새로우니까 이것 또한 그냥 한국에서 새로운 거를 내가 그냥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 이것 또한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 살았을 때 그때 당시 중학생인 본인한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어서 김정은을 쳐볼 수 있어요. 아, 김정은을 쳐봤더니 해외에서 재미로 만든 짤들도 있고 진실도 나오고 북한이 얼마나 잘 못 사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실 어떤 북한 사회에서 세뇌시키고 역사를 왜곡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속고 있는구나라는 그 의식이 깨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운 나라이니까. 그냥 진짜 진실을 알아도 행동할 수는 없는. 행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고 되게 혼자 무서워하는 거죠. 안다고 해도 행동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군요. 네,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우리 단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세미나도 했고, 뭐 캐주얼 영상도 따로 찍은 게 있고, 워크숍 때. 그리고 이번 영상까지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참가를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것들을 느끼고 했나요? 네, 제가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하는 게 너무 바빠서 막 이런 대회,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대회 활동들을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뭐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상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진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북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한국 사회에서 그 민주 시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탈북민들이 적응해가고 또 적응을 넘어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 한국 사회에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 북한 그 학교도 입학을 했고 그랬었는데 되게 그 현실의 어떤 바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망각해 있었던 저의 그 미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고 또렷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탈북민으로서 사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아요. 특히 얼굴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이런 시도들이 김희슬 씨가 본인의 활동을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탈북민들이 김희슬 씨의 활동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도 적응을 한다는 게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봐도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적응을 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면 내가 아무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되고 내가 너무 심각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것들을 좀 오픈하고 진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일과 방향을 맞춰서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그런 모습들이 또 같이 온 어떤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자극이 될까요? 숨기고 막 나의 어떤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만 하는 게 길이 아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뭐 그 이후에 자기 선택이긴 하겠지만 맞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는 싶으나 그렇게 안 되더라 하면서 끝까지 망설이다가 못하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삶이라는 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 선택이 정말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그런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사는 삶도 각자 삶이 또 다르니까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한두 번 하다 보면 아 진짜 너무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깊게 그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앞으로의 어떤 꿈꾸고 있는 그런 일에 기회들도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탈북민 분들 와서, 그러니까 엄마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들이 꽤 있는데, 그런 집들을 보면 엄마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너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뭐 중국에서 왔다 해라. 사실 중국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혹은 어디 지방에서 왔다고 해라. 북한 얘기 꺼내지도 마라. 뭐 엄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굉장히 입단속을 많이 시키는 집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고충도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의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면 이해를 하면서 일면 또 아니 또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입장을 사실 양쪽 입장을 또 어느 정도는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왜냐면 북한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정말 일반 그냥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 시민은 어떤 느낌일까 얘기를 했을 때 탈북민을 만나면 어떨 네, 그런 게 느낌일까? 좀 궁금해요. 분명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냥 마냥 신기한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아 진짜 어렵게 왔는데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북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분명히 이렇게 갈릴 거란 말이에요 반응이 자기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다 할 텐데 자기가 오픈을 하는 순간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게 갈리잖아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안고 가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선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겪고 내가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똑같은 걸 겪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뭐 그걸 언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고가 다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만약에 쟤 막 뭐 그렇다 이러면은 막 혹시라도 간혹 막 따도 시킬 수도 있고 놀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상처니까 그런 것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해요. 탈북민 단체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떤 분들은 숨기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공개하고 해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민이란 그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거나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사람인 걸 지우고 거기 사람인 것처럼 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 그 사회에서의 주류는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이민 가서 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거기서 2세, 3세로 태어나서 살고 했던 사람들도 그 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힘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죠. 한인 사회가. 탈북민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의 권익을 찾으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불이익도 많고 차별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정체성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김희수 씨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듯이
그곳에서 탈북을 했고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막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진짜 뭐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진짜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드러내고 그거에 맞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진취적으로 사는 게 전 좀 더 멋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것도. 네. 항상 본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쵸. 없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막 중학생 때 엄청 어려서 온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자각을 사실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 사회에서, 북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쯤에 그때까지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김수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하면 사실 남한사에서 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네. 처음 인생의 초반부만 북한에서 생활했었는데 그 이후 생활은 다 남한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곳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탈북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갖고 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평생 부인할 수 없는 뭐 내 삶의 거의 일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 본인의 마음속에 네. 내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들이 아무리 오래 한국에 살아도 그게 계속 있게 될까요? 혹은 더 있을 것 옅어질까요?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옅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 살았던 그때 기억이 조금 희미해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를 막 내가 뭐 나는 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사실과 어떤 그 미래의 연관성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남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얼굴을 가렸으면 좋겠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나 그분들 상황도 이해가 되고 사실 그분들 현실적으로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네. 탈북자분들이 일반적인 그 탈북민 단체장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좀 일반적인 탈북민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상황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수 씨를 만나서 우리도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를 많이 활동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주제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탈북민에 대해서 내가 탈북자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감출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괜찮은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면서 스스로 약간 고립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되게 당당하게 사는 게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렇지만 뭐 신변 문제로 인해서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의 어떤 삶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되게 조금 장기적으로 좀 더 자신한테 더 솔직해지고 그로 인해서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